자, 봅니다. 앞에 보시고요. 뭐 책 볼 필요는 없고요.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호속법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동경이라든지 뭐 사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각변환을 배우고 이런 것도 다 배운 이유가 요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했던 거는 준비 단계. 요번 단원이 메인이고요.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번 단원까지가 중간고사예요. 아무리 시험 범위를 넓게 잡아도 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가 중간고사고요. 시험 범위를 만약에 좁게 잡으면 이 삼각함수 바로 앞까지가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기점이 되는데 풍문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삼각함수를 중간 기말에 계속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집어넣고 기말에 또 집어넣었어요. 3년 연속하고 있으니까 뭐 올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외고는 이게 이제 중간고사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범위에. 사후도 최근 2년 동안은 항상 이게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뒤에 이제 방부등식이 또 기말고사 범위라 어차피 어느 학교든 중간 기말 얘는 항상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방부등식도 결국은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 그림 실력 아시잖아요. 그쵸? 얘보다 잘 그릴 자신이 없어서 일단 책에 있는 그림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보기도 편하실 테니까. 자, 책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걸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반지름이 R이 아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먼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 X축, 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건 별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사인이라는 값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사인은 당연히 빗변분의 높이였기 때문에 단위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빗변을 1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분모가 1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y의 값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값하고 동일해진 거죠. 다시 우리 사인이라는 녀석은 원칙제로 따지면 r분의 y였어요. 근데 이 r이 1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y 좌표가 사인의 값과 동일시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요걸 좀 확장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중에서 딱 요 일사분면만 딱 띄워놓은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형에 사용하던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프를 그릴 때 x, y를, r을 모두 감안하면서 그리기 너무 빡세니까 일단 사인에서 사용하는 r분의 y에서 r을 1로 바꿔버리자 라는 거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그게 없네. 전체 화면이. 그래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단위원입니다. x축, y축,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돌아갑니다.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얘가 여기서 자, 얘가 여기서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좀 전에 사인 값을 r분의 y를 r을 1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y좌표 있죠? y좌표가 사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타가 변화를 함에 따라서 y값이 바뀌기 때문에 세타와 y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 x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세타로 활용이 될 거예요.
요 축이 세타를 나타내는 축이 됩니다. 각도를 나타내는 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그렇죠? y의 값만, 여기선 지금 x의 값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쭉 돌아가면서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y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x가 어디 있어요? x는 필요가 없으니까 사인에서는. 사인은 r과 y가 필요한데 r을 뭘로? 1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제 존재하는 건 각도하고 y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각도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옮겨 놓은 건데, 자 이제 잘 보자. 당연히 여기 잘 보세요. 그냥 여기만 보세요. 자, y의 값에 집중을 해봅시다. y 값, y 좌표만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거 맞죠? 계속 커졌죠? 자, 이제 y 값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드는 거 맞죠? 계속 줄어들고 있죠? 0이 됐어요. 다시 y 값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때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인 값이라는 건 결국 y 좌표니까 0, 1, 0, 마일, 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인은 여기를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1까지 갔다가 1이 딱 도착하면 점점 작아져서 0까지 간다는 거죠. 다시 또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또 더 작아져서 0까지, 아니 커져서 0까지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이거거든요. 보자.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의 감각이 조금 필요해요. 자,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잘게 한번 쪼개볼게요. 자, 이 각도들을 지금 여기 똑같으니까 이걸 잘게 한번 쪼개보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자. 얘는 이만큼의 각도에서 요만큼 이동을 했죠. 얘는 요만큼 이동했고 얘는 요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증가했죠. 어때요? 이 증가하는 양이 점점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있죠. 처음에는 많이씩 성큼성큼 커지다가 높이만 보는 거야. 높이만.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처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증가하는 폭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 예를 들어 처음에 10, 9, 8 증가했으면 그 다음에는 7, 6, 5, 그 다음에는 4, 3, 1, 3, 2, 1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대로 따오는 거야. 이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저기로 당겨오는데, 그러니까 선을 그대로 당겨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원래 y였어요. 저 y였죠? 그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요 y 좌표를 그대로 여기로 따온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봐. 처음에는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밖에 안 줄어들죠. 근데 이 간격을 보면, 자, 이 간격은 동일해요. 그쵸? 30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30도지만 올라가는 폭이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훅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 어떻게 돼요? 서서히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훅 떨어지는 느낌이죠. 자, 여기도 볼까요? 처음에는 확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감소해요. 그럼 여기도 처음에는 확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감소하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천천히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확 증가하고 천천히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확 증가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좀 명확하게 보여. 확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고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모양이 결과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옮겨놓고
얘를 밑에서 얘를 이렇게 옮겨놓고 쟤를 여기로 따오고 얘를 여기로 따온 그 모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얘를 그대로 끄집어 온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 얘가 지금 한 바퀴를 뺑그르르 돌았어. 그럼 다시 뭐 돼요? 다시 리셋되죠. 다시 돌겠지. 한 바퀴 다시 또 돌겠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처음 한 바퀴를 돌 때 그려냈던 그 모양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왜? 계속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줄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뭐가 되고 있어? 다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주기라는 말 들어보시죠?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런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이러한 걸 주기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게 된다. 이 정도까지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응? 돼요. 이해된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물어봤고 이해가 돼요라고 대답을 하면 맞는 거지 뭐. 네. 어떻게 된 거야? 고마워요. 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좋아요. 준일이 멋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괜찮죠? 준서야 됐어? 네? 괜찮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준이도 괜찮고? 세진아 여기까지 괜찮아? 지우는 괜찮아? 다 괜찮으세요? 자, 좋아요. 빨리 갔다 와. 난 수업을 할 거니까. 빨리 갔다 와. 자, 그럼 이제 보자. 근데 이게 우리 각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만 각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의 방향으로 각도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자.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상관없죠. 어차피 거꾸로 돌아봤자 이 패턴을 어떻게 따라가면 돼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형태의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원점을 기준으로 얘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대칭인 거 맞죠? 그 정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저는 원점 대칭 말고 기함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좌우가 같다. 그래서 우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함수하고 우함수는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함수는 fx 그러면요 f-x가 -fx랑 같다. 물론 이 아이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f의 x가 -f의 -x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기함수 수상에서 원점 대칭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점 대칭을 하면 x에다 뭐 대입하죠? -x 대입해요. y에다 뭐 대입하죠? -y 대입하죠. 그럼 생각해봐. fx가 있는데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y는 f의 -x가 되는 거 맞죠? 요것만 살짝 이항시켜봐. y는 -f의 -x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원래는 fx는 -fx의 마이너스 요거다 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 애들이 알아보기 편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몰라. 성격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과 개념서는 다 이렇게 써놔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성격 좋게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깔끔해. y도 바뀌었고 x도 바뀌었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개념서와 문제집과 학교 시험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녀석도 있겠죠. 우함수
기호적으로는 얘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이건 뭘까요? 우함수 뭐야?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면 뭐에다가 x, 마이너스 x 대입해야 돼? 뭔 소리냐?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x로 말해버렸네? 자, 그래서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이게 우함수야.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인이라는 이 함수는 기함수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이 녀석을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좀 이 녀석을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 혹시 가능할까요? 밖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이들의 부호를 바꿔서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했죠? 여기에서 밖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 안에 거 부호 어떻게 했어요? 바꿨죠? 제가 무슨 행동한 거예요? 요거 한 거 맞죠? 밖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안에 거 부호 바꿨다. 우리는 흔히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에 부호를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사인 A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기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각도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각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녀석의 근데 딱 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부호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강제로 거기서 마이너스 부호만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 익숙한 표현은 바뀌어요. 이런 방식을 사인에서는 쓰셔야 됩니다. 왜? 기함수니까 안에 거 부호를 밖으로 끄집어내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뭐 각변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마이너스 꺼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도 된다? 이유는 뭐다? 요것 때문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에서는 요 특성은 좀 활용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과 못하는 건 좀 달라요. 약간 그 고수의 길입니다. 고수. 그래서 사인 그래프에서 자연스럽게 각변화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만 잘해도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어디 앉아야 될지 고민이지. 저기 석호 옆에 의자를 가운데를 끌고 와서 아니면 채진이 옆에 앉아도 되고. 그래. 채진이 옆에 앉아. 현중이는 저 자리 좋아하니까 서서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요거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거 요거는 지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 맛보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기와 대칭성입니다. 주기는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대칭성이 무엇이냐? 여기서 물론 원점 대칭이긴 한데 이게 원점 대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자체가 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점에서만 대칭이 일어나지 않고요. 한번 잘 볼게요. 그냥 한번 흐름상 따라와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떨까요? 같겠죠? 어떻게 했을 때? 선 쫙 그렸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조건 같아요. 그렇다면 선을 여기다 내가 임으로 선을 딱 그려봤어. 여기서의 요 길이와 여기서의 요 길이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이렇게 봤어. 내가 여기다가 임으로 K라는 값에다 선을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파이. 그렇죠. 왜냐면 얘네 둘의 평균이 2분의 파인 거야. 아시죠? 평균? 얘랑 얘를 더한 값의 중점이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더하기만 한 값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은 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마이너스 t를 한번 표시해봤어요. 절대값이 다른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뚜두두두 끌고 올 거야. 그러면 쭉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하나 만났고 여기서 하나 만났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고 한번 해봤어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얘네 둘의 평균, 아니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뭘 고민해? 이거 두 배잖아. 왜 얘는 되고 왜 얘는 안 돼? 야, 얘는 되고 왜 얘는 안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3파이 맞죠? 그렇죠? 3파이 맞아요. 그래서 감마랑 델타를 더한 값은 3파이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질문입니다. 알파랑 감마를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 여러분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어떨까요? 같겠지?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2파이라고 써있죠? 봐봐. 얘 이만큼 있고 델타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요만큼 부족하지? 이거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알파가 채워줄 수 있겠죠? 슉 와서 여기 탁 채워주면 되잖아. 그러면 알파랑 델타를 더한 값은 얼마 나올 거야? 2파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해보자. 베타랑 감마를 더한 값은 얼마가 나올까? 2파이. 그렇지. 왜 2파이야? 얘는 쉽죠? 얘네의 중간이 파이니까 2배.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자, 요만큼 베타. 이게 슉 오면 여기 딱 채워주겠죠? 그래서 만들어지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삼각함수에서 이거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애가 채워줘서, 왜냐면 저 K값 뭔지 모르거든요. 안 줘요. 아니면 너희가 못 구하는 거 5분의 2 몇 돈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몇 돈지 모릅니다. 그럼 문제는 다 어떤 식이냐? 이런 식이야. 누구랑 누굴 더해라, 누구에서 누굴 빼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 값이 뭔지 몰라. 하지만 그 아이에서 요 간격과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칭성의 문제예요. 반복되기도 하고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 특성들 잘 활용하시면 요거 정복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문제풀이 시간이 훨씬 더 단축해질 거고요. 요거를 잘해야 삼각 방정식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제 삼각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보자. 쭉 한 바퀴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각도가 필요했죠? 2파이의 각도가 필요했죠. 몇 도? 360도. 360도가 지나면 또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그래프의 주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2파이. 그렇죠? 2파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기를 2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인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이 모양이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야? 항상. 그렇죠? 1에 걸려있죠. 왠지는 아시죠? 단위원 자체가 높이가 1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왜? 단위원 자체가 높이가,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높이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왜냐면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단위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 녀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 선생님 얘가 아무리 백날 왔다 갔다 해봤자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슝슝슝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1, 아무리 내려가도 마이너스 1. 여기서 계속 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높이만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냥 이것만 하고 있겠죠.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주기는 얼마? 한 바퀴 얼마? 2파이.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 그리고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일단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기 2파이. 최대값, 최소값, 플러스 마이너스 1,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일단 3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봅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는 좀 방식이 달라요. 뭐냐면, 얘는 원래대로 따졌으면 만약에 원래대로 따졌으면 얘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r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뭐분의 뭐 r분의 x거든요. 근데 r이 1이었으니까 x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원칙대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뭘 보는 거냐면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 그러니까 0일 때는 밑변이 이만큼인데 여기서는 밑변이 이만큼이고 여기서는 밑변이 이만큼이 되고 여기서는 밑변이 0이 되고 다시 여기서는 밑변이 이만큼이 되고 다시 여기서는 밑변이 이만큼이 되고 여기서는 밑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는 거지. 그렇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봐.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야, 돌려. 그래프를 돌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프를 돌려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프를 돌린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x축을 어디로? 위로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었던 이 그래프야. 여기가 원래 x축이었고 y축이었어. 근데 얘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야, 돌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원래 왔다 갔다 하던 이 그래프를 돌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요 방식인 거야. 그래서 x축이 이렇게가 아니고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당연히 y축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왔어. 그럼 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처음 시작이야. 여기가 시작이야. 시작. 여기가 0도인 지점이야. 왜? 돌렸잖아. 그쵸? 돌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맞죠? 돌렸으니까 자, 보자. 자, 요 상태에서 요게 지금 x거든요. 그쵸? 요게 x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였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이 했던 것처럼 얘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처음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기였죠? 그래서 0일 때가 1이 돼요. 사인과는 달라요. 사인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증가를 하지만 코사인은 처음 시작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0도야.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또 감소하고 있죠? 여기서 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림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사인과 뭐가 달라요? 시작점이 다르죠. 사인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사인은. 근데 코사인은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와야 돼. 딱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기준은 딱 여기까지가 한 줄이야.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 근데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어차피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2파이 쓰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쪼개보자. 그럼 사인 그래프랑 모양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사인 그래프를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그렇죠? 이만큼만큼 뭐 하면? 옮기면. 그렇죠?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있었던 녀석이잖아요. 이렇게. 그 녀석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혹은 코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옮겨놓으면 서로 뭐 하겠다? 겹쳐지겠다.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각변환에서 제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만나면 뭘로 바꾸기로?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겠죠? 이걸 잘 생각해봐. 세타에 대한 뭘로?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세타를 2분의 파이만큼 뭐한 거 평행이동 시킨 거 맞죠? 세타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파이 있으면 x축으로 2분의 파이 평행이동 한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 세타축인 거 맞죠? 이거 세타 각도인 거 맞죠? 그러면 세타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긴 거잖아. 그렇죠? 맞죠? 옮겼더니 어떻게 된 거야? 사인이 된 거 맞죠? 옮겼더니 사인이 코사인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만큼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고수의 길이야, 고수의 길.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이 0이니까. 우리는 왠지 시작부터 뭔가 있어 보이면 좀 짜증나. 나 출발하려고 하는데 얘는 앞에 저기 나가 있어. 뭔가 그쵸? 사회생활 딱 시작했는데 얘는 막 벤치 타고 시작해. 나 원룸 그러니까 월세 알아보고 이제 얘 막 저기 아파트 이미 부모님이 하나 사줬어. 짜증나잖아. 그쵸? 이런 것처럼 나는 0에서 시작하는데 얘는 여기 시작하면 뭔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그래프가 훨씬 친숙해요. 막 문제 풀어보시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사인 그래프로 바꿔서 풀 수 있으면 좀 더 수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물론 요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왔다 갔다를 표현해 봤더니 어차피 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인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더라.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알잖아. 사인, 코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생각해봐. 사인값 어떻게 되죠?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그래서 2 해서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코사인 어떻게 돼요? 1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죠.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더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값들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은 뭐겠어요? 1,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요게 다시 또 여기로 들어와서 더 밑으로 가는 마이너스 부로 붙이는 일이 발생하겠죠? 다시 또 뭐 할까? 그 녀석을 그대로 와서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할까? 요 처음에 있었던 요 녀석이 반대로 일어나겠지? 요렇게 뒤집혀서. 근데 그게 사인의 이 값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증가와 감소하는 이런 배열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단지 뭐가 다르다? 시작점이 다르다. 사인은 어디서 시작한다? 0. 코사인은 어디서 시작한다? 2분의 파이니까 1에서 여기서 시작한다.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시고 두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왔다 갔다 하면 둘은 같아질 것이다. 근데 앞서 나가 있는 게 누군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을 잘 삼을 때 잘 봐야 돼. 이게 헷갈리거든요. 사인은 0에서 시작하죠. 그럼 코사인이 앞서 있는 거야? 뒤서 있는 거야? 코사인이 뒤에 있는 거야. 그죠? 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코사인 여기 있잖아요. 설마 이걸 앞서 있다고 보진 않죠? 그래서 코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사인은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를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헷갈려. 누가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생각해. 누가 코사인이 뒤쳐져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이 사인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에 밀려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인이 이렇게 가면 코사인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코사인이 항상 뒤에서 사인을 따라가고 있는 형태. 그럼 코사인이 2분의 파이만 더 앞서 나가면 사인과 겹치게 되는 형태. 요거를 둘을 연계시켜서 보셔야 돼요. 어차피 학교 시험은 사인, 코사인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젠트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을 잘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야. 그럼 자, 코사인을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래프 보시면 자, 여기는 이쪽에서 요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 텐데 봐봐.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요? 대칭이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함수? 우함수.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사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어감에 있어서 좀 어려운 모양이 나왔어. 좀 짜증나는 모양이 나왔어. 예를 들어 코사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나왔어. 그럼 순간 막 당황하거든요. 짜증나고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그래도 세타 마이너스 파이 뭐야? 물론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돼요? 밖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수 있다.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사인은 밖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는 거고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코사인 문제를 풀 때는 각도 풀려도 짜증나. 그럼 뒤집어버려.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버려. 내 마음대로 막 바꿔도 상관없어. 사인은 부호를 꺼내는 개념이고요. 코사인은 부호를 바꾸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활용도는 사인이 훨씬 커요. 얘는 그냥 부호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인에서 이 부호를 밖으로 꺼낸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학교들은 이쪽 동네가 좀 더 심하긴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김포 이쪽 동네는 수특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수능 특강 있죠? 우리 풀 건데 수능 특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사인에서 마이너스를 꺼내는 개념이 수특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수특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칭성이거든요. 기함수, 우함수의 이 대칭성을 수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냥 물론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그래프의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주기는 당연히 얼마일까요? 2파이 맞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 최대 최소값 보자. 얘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올라가도 얼마? 1. 아무리 내려가도 얼마? y. 맞죠? 왜냐면 사인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떨 테니까 동일할 테니까.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했어요. 그들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칭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하늘 그래프. 요거 어려워요. 요 얘기 좀 살짝 해볼게요. 이거는 흘려 들으세요. 사인 그래프를 보시면 솔직히 저도 잘 못 그려요. 저도 잘 못 그리는데 문제집들은 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이 이거 사인 그래프 그려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면 그게 아이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더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원칙이 존재합니다. 사인 그래프는 반드시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y는 x 있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흘려주세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뜹니다. 1이 떠요. 이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가 얘보다 벗어난다?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이걸 통계에서 냈어요. 2학년 문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걸 이 아래쪽으로 그려서 해석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렸던 그런 문제 실제로 됐어요. 왜냐하면 수통 문제라서
수특은 이제 고3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수원이지만 고3 때 나올 수 있는 수원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너희 수특까지 어느 정도 배우지 않았니? 약간 이런 마인드 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원래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냈어 시험에.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내면 풀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수특을 조금 선행을 빨리 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한데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수트를 배우지 않은 애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정말 짜증나는데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일단 그냥 알아서 흘려주세요. 사인 그래프에서는 이 원점에서 이 원점을 지나는 이 선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y는 x라는 그래프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짝 스쳐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구하기 금방인가? 자,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까지 하고 살짝 치게 해드릴게요. 못 볼 거 봤지 지금 금방. 그쵸? 이런 거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 극성. 이런 거 보면 막 눈 돌아가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죠. 교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나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런 거. 이런 거 재밌겠죠. 이런 거 나오면 죽겠지. 이거 김포고 시험 문제 나왔어. 어떤 느낌이야? 뭐 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거 다 풀려요. 풀리는데 그냥 살짝만 그냥 흘려들어. 이런 것도 있죠. 계속 흘려들어. 왜냐면 어차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안 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하나씩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자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다 뭘로 나오냐면 합 구하는 걸로 나와요. 합. 자,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끊어서 볼까요? 이 빨간색 여기까지 오니까 자, 딱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4파이예요. 이 4파이거든요. 그냥 흘러들어. 이건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6개 더하면 얼마죠? 7파이. 오, 좋아요.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죠? 8파이. 8파이.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죠? 4파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사람을 죽으라고 문제 내는 거 아니고 그냥 딱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인 거야. 아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애들 있고, 이 대칭성 문제네?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렇죠? 딱 두 가지 부위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 번호를 적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다. 6번, 6 프라임, 7 프라임, 8 프라임, 9, 이거 안 되잖아. 6, 5 프라임, 4 프라임, 3 프라임, 2 프라임, 1 프라임. 자, 1과 1 프라임을 더하면 얼마죠? 아까 제가 뭐 한다고 했죠? 메꾼다 그랬죠? 얘 1 프라임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부족하잖아. 이거 누가 메꿔줘? 저 앞에 1이 메꿔주겠지.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야? 4파이지. 그쵸? 자, 2 프라임 여기까지 왔어. 부족해. 저 앞에 2가 메꿔주겠지. 그럼 얼마야? 4파이. 3 프라임 여기까지 왔어. 이만큼 부족해. 그거 누가 메꿔줘? 저기 앞에 3이 메꿔주겠지. 그럼 얼마야? 4 프라임. 4파이. 그래서 요거 3개 더했으니까 각각 4파이, 4파이, 4파이에서 12파이. 요거 2개니까 4파이, 4파이. 얘는 얘랑 짝꿍 맺어서 4파이, 4파이에서 8파이. 얘랑 짝꿍 맺으니까 4파이.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적인 값을 구하라고 안 한다고. 선생님들도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내지를 않는다고요. 이거 12개 구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그냥 그치. 그래서 보통 다 덧셈으로 냅니다. 그럼 우리는 대칭성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 자, 살짝 맛보기를 해봤고요. 다시 탄젠트로 돌아볼게요. 이게 안 되는데 적당히 알려줘야 되는 거지. 처음 배우는 이것저것 다 합니다. 원래 바꾸는 것도 원래 처음 배울 때 안 알려줘요. 그치, 신원아. 처음 들어보죠. 바꿔 꺼내라고. 그치. 왜냐면 안 알려줘요. 자, 탄젠트 어디 갔어? 여기 딱. 자, 탄젠트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딱 봐도 뭔가 짜증나게 생겼죠. 뚝뚝 끊어져 있어. 탄젠트. 자, 가봅시다. 윤이랑 여기 차리고. 자, 이 그림 익숙해야 돼. 선생님 저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자,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저쪽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이죠? 그렇죠? 자, 선생님 이 그림 어디서 봤는데요, 저? 어디서 봤냐? 중학교 때 봤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 딱 이만큼. 그렇죠? 여기에 뭐만 해주면, 요거만 딱 들어와주면,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 했었던 중학교 문제. 그쵸? 자, 이걸 가져왔거든요, 지금. 자, 이제 생각해보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아, 코사인분의 사인 맞는데 여기서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근데 봐봐. 원래 x분의 y거든요. 근데 얘는 일부러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쭉 연장해서 밖으로 꺼냈어요. 다시 쭉 연장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밖으로 꺼냈어요. 여기까지 꺼냈습니다. 이유는 탄젠트는 무조건 x분의 y거든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근데 제가 밑변을 뭘로 만들어야 1로 만들어야 계산이 편할 거냐. 그쵸? 밑변분의 높이인데 굳이 여기서 끊을 필요 없잖아. 그럼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분모를 1로 바꾸기 위해서 밖에까지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올리면 뭐 우리 닮은 배우시죠? 닮은. 봐봐. 이 삼각형과 서로 닮음인 거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x분의 y나 1분의 h나 어때요? 똑같겠죠? 왜? 닮음이니까. 닮음비니까. x분의 y나 1분의 h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왕할 거 계속 바뀌는 x, y입니다. 쉽게 가자. 어떻게? 밑변을 1까지 끌어오면 여기에서 이 높이가 결국은 탄젠트 값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보자. 자, 탄젠트 값 처음엔 0이겠죠? 그쵸? 자, 각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가? 하늘 뚫을 때까지. 그쵸? 우리 알죠? 탄젠트 값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 다음에는 저 하늘 높이 솟아 올라서 구할 수 없다라고 배우죠. 90도에서는. 그렇죠? 왜? 얘랑 얘가 평행해져 버리면 90도잖아.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그러니까 한 원씩 뻗어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봐봐. 얘 90도 됐을 때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한 원씩 뻗어 나가. 그치? 그래서 이 두 선은 만날까 안 만날까요? 안 만나겠죠? 계속 올라가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죠? 우리는 이럴 때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이죠. 그래서 그렇죠. 다시 탄젠트 그래프는 저걸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급격하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값 자체가 처음엔 이만큼, 나중엔 이만큼, 그 다음에 훨씬 커지잖아. 그러니까 처음보다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얘는 90도에서는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90도에서는 뭐가 돼요?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반대쪽도 볼까요? 이 반대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제 각도를 이쪽으로 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맞죠? 계속 내려가겠죠? 끝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쪽에 똑같이 이거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이쪽에서 내려가는 거나 뭐겠다? 모양이 똑같겠다. 그래서 대칭이 나오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얘는 서로 무슨 사이예요? 원점 대칭. 그렇죠. 기함수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하나를 그려 놓으시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얘랑 이렇게 대칭이 돼요. 얘랑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대칭이 돼요. 얘 짝꿍은 한 칸 건너 있는 거야. 그쵸? 선생님 정근선 없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쵸? 그래서
뚝뚝 끊어져 있긴 하지만 원점 대칭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랬죠? 기함수는 누구랑 누구였어요? 사인과 탄젠트. 우함수는 누구? 코사인. 그렇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도 아까 우리 사인처럼 기함수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그래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보자. 주기하고 최대값 최소값 얘기 조금 살짝 해볼게요. 그리고 쉴 거예요. 자, 탄젠트는 그래프 보세요.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오는데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또 뭐하고 있냐면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서 또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겠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뻗어나가겠죠? 그럼 뭐야? 이쪽과 이쪽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 바퀴를 돌아야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일과 이쪽에서 발생하는 일이 어떻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 그러니까 대칭은 아니지만 얼마에서 180도에서 180도와 180도에서 서로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보시면 보이셔요. 자,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90도거든요. 2분의 파이는 90도예요. 그럼 요거 간격 봐봐. 얼마야? 180도 맞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가 생겨요? 파이야. 파이. 2파이가 아니야. 한 바퀴가 아니고 탄젠트는 180도가 주기야. 180도만큼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80도만큼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게 존재합니다. 점근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주기는 2파이, 2파이, 얘만 파이야. 그리고 최대 1, 1이고 최소 마 1, 마 1이었는데 자, 탄젠트 함수 그래프 줄까요? 어디까지 가요? 모르죠? 어디까지 떨어져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x 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대칭성.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얘도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요 대칭성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탄젠트에만 뭐가 존재해요? 점근선. 우리 이 점근선은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선생님 저게 뭐예요? 자, n 파이는 주기예요, 주기. 2분의 파이는 뭐죠? 자, 이런 거야. n에다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죠? 0 대입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잖아. n이 1이 돼봐. 그러면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파이에서 파이가 여기잖아. 여기서 플러스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 정근선 되는 거 맞죠? 여기에 2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2파이잖아요. 그러면 2파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똑같이 정근선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점근선은 n파이 풀마 2분의 파이고요. 이 점근선을 활용한 문제가 연산식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프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가요를 보네. 이따가 문제 풀다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열었을 때 탄젠트에 대해서 조금 낯을 좀 이제 좀 익었을 때 그때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너무 선 넘을 것 같다.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의 모양, 그들의 주기,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리고 탄젠트에만 존재하는 점근선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자, 5분만 쉬었다가 갑시다.